안녕하세요. 군무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은영입니다. 저는 이제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과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사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 문제를 또 작업하고 구성하고 또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과 어떤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는 이제 많이 공유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이제 군무원 국어의 특징이다. 그리고 군무원 국어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여러 영상들과 여러 정보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시험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지금이라도 적절한 방향성을 들이면 좀 적합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무원 국어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군무원만 진행을 하면서 농담조로 이제 강사라는 직업이 계약직인데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이제 국어는 100점 맞을 자신 있는데 나도 군무원 시험 보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선생님, 일단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려면요, 일단 영어는 인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토플, 탭스, 그리고 지텔프와 같은 것들 인증시험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으신데 이제 필기시험으로 국어 그리고 행정과 행정법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어가 가장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를 끝을 맺곤 합니다. 그러면서 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막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국어가 너무 어렵고 국어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이제 국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 점수가 가장 안 나온다. 군무원 시험은 이제 국어 점수 안 나오면 이제 정말 못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도 이제 답변을 많이 드리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무원 국어의 시험 범위는 이제 공무원 국어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법, 그리고 문학,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어휘 이렇게 네 부분으로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문항수가 이제 공무원 국어가 20문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군무원 국어는 25문항이죠. 5문항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영역별 비중도 확실하게 공무원 국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법 문제는 11문항에서 15문항 정도 출제가 돼서 한 평균 13문항 정도, 그리고 비문학은 평균 한 4문항, 그리고 문학은 평균 5문항, 그리고 어휘는 평균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법부터 볼까요? 이제 어법은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선생님, 저 국어 1등급이었는데요. 저 국어에 대한 감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라고 해도 일단 사전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법 파트이죠. 특히나 이제 군무원 국어는 일단 압도적으로 비중이 좀 세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론 문법과 그리고 어문 규정으로 나눠 본다라고 할 때 어문 규정에서 훨씬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문법 또한 암기가 바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로 어문 규정은 이제 정말 많이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부분들은 정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법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법은 가장 정직해요. 가장 정직한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법 처음 접근하시면 어법 때문에 죽겠다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어법 때문에 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은 반드시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어법이기 때문에, 또 출제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 법이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합시다. 이거는 꼭 나와요. 기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부분들 정직하게 암기하시고요. 또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시면은 어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법과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제 일단 50% 이상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문 규정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띄어쓰기 규정과 같은 내용들 정확하게 접근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학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을 일단 25문항 중에서 4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공무원 국어보다는 약간 비중이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군무원 쪽에 나오는 문학 문제를 보시면은 진짜 문학 문제도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학 제재인데 어휘를 묻거나 혹은 어법을 묻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자체가 이제 문학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쪽의 영역을 묻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문제 같은 경우도 지식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갈래에 대한 지식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갈래에 대한 기반적인 지식을 알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 제재가 나오거나 뭐 소설 제재가 나왔을 때도 딱 시가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하면 전형적으로 떠올려지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뭐 심상이라든가 그리고 시적 화자라든가 뭐 운율이라든가 이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물이라든가 어떤 시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학적 지식을 조금 쌓은 다음에 좀 시험에 임하셔야지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나 소설 그리고 수필 희곡 말고도 주요 갈래 말고도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남사당패의 노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뭐 봉산탈춤이라든가 그리고 판소리라든가 그리고 가명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갈래 외 갈래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기고 가셔야 돼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공무원 국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식적으로 많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은 저희 쪽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식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학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갈래에 대한 기반 지식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나 소설, 희곡, 수필 외에도 여러분들 판소리라든가 그다음 봉선탈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도 조금 채워 넣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의 대표 작품이 무엇이고 그 작품의 갈래가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아주 심층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문학사 정도 챙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품의 출전 있잖아요. 박지원 작품의 뭐 개별적인 출전이 어딘가, 어느 문헌에서 나왔는가 그런 것도, 그리고 의미 있는 작가일 경우에 그 작가의 어떤 대략적인 작품 경향과 같은 것들도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챙겨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을 보실 때는 뭐 여러분들은 만약 처음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 작품이 뭐 생소한 작품인가 뭐 기본이 되는 작품인가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생소한 작품은 국문 국어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작품들, 우리가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작품들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학적인 감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국무원 국어에서는 공부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비문학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재에 이제 두 개, 세 개의 이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최근에 2019년 추가 채용에서는 하나의 지문에 세 개의 문제까지 연결된 형태가 나왔는데, 사실 뭐 지문을 제대로 읽으시고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좋으시면은 뭐 그 형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지만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달 뒤의 시험에서 혹은 1년 뒤의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경향성 특징이라고 보면 이제 비문학이에요. 분명히 비문학인데 그 비문학 제재인데 우리가 판소리를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혹은 뭐 언어의 본질이라든가 언어의 특성을 알면, 즉 어법적인 지식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융합형 문제가 또 이제 국문 문제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냥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국문 기출보건 문제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내용 전개 순서 연결하는 문제를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2019년도 하반기 채용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019년 상반기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2018년, 2017년, 2016년 계속 지금 내용 전개 순서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논리적인 순서를 뭐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내용 전개 순서를 연결한다든지, 혹은 뭐 알맞은 문단의 어떤 위치를 가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이제 다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문 국어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사실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전개 순서를 연결하는 문제 반드시 적절하게 틀리는 거 없이 해결하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 사실적 확인 문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 제목 찾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용 전개 방법 있잖아요. 뭐 진술 방식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뭐 설명 방법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뭐 정의, 비교, 뭐 분석 이와 같은 그런 내용 전개 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제 화작에서는 우리가 토의, 뭐 토론 회의와 같은 말하기 유형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화법이 장문보다는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휘, 힘들죠. 그쵸?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의 비중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어의 비중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하지만 군무원 쪽에서는 고유어가 여전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 채용에서는 이제 공무원 국어에서는 말도 안 될 비중으로 이제 고유어 문제가 25문항 중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이제 어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을 따져보자면 첫 번째는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음절의 한자어, 그 다음 고유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부분에서 챙겨두셔야 되는 것은 한자성어, 그리고 이음절의 한자어, 그리고 고유어까지 챙겨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난도로 보자면 이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한자 공부를 하셨다라고 치면은 이 한자성어는 이제 중이라든가 중하 정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음절의 한자어는 이음절의 한자어 치고 조금 어렵게도 가동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중상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고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최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 쪽 시험에서 고유어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으므로 고유어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법, 출제 비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어문 규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문학은 이제 갈래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정밀한 문학사 아니라도 기본 문학사라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출전까지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판소리, 마당극 등의 지식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전개 순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진술 방식과 같은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 제목 찾기, 일치 문제, 그리고 이제 화작에서는 토론 토의 등의 회의 등 화법적인 지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휘에서는 한자성어, 이음절의 한자, 그리고 고유어, 그리고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군무원 국어의 이제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7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그 외에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이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영상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좀 여러분이 수험 생활 하시는데 실제 정말 실전으로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마련해서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